29. 외벽 작업, 건물 옆쪽에 기둥 모양 만들기, 건물의 벽 미장 작업, 외벽의 창틀 부분과 보강한 화장실 외벽, 그리고 현관 외벽에 몰탈 접착 증강제를 바르고 미장 작업을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전반적으로 밋밋한 느낌인데 귀한 손님을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외관을 고객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의 디자인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입구 벽면 좌우에 기둥을 만들어서 건물에 입체감을 주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물의 벽면 하부와 건물 주변 바닥에 시공할 돌을 같은 종류의 돌로 시공하는 것입니다. 건물 주위 바닥과 건물 하부가 같은 종류의 돌로 연결되는 이미지가 되면 전반적으로 무게감 있는 중후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현관문 좌우에는 블랙톤의 석재를 붙여서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자재 선택을 위해 고객님과 여러 자재상을 둘러보며 이러한 표현을 위해 사용할 석재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물 양옆에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작업이기에 기존 벽의 벽돌을 한 장 쌓기로 해서 모양을 만들고 미장을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두께와 폭이 되어야 목적하는 바에 맞는 디자인이 나오기 때문에 벽에서 나오는 기둥 두께를 120mm로 했고 기둥 폭을 400mm로 했습니다. 돌 작업을 진행하면 이보다 더 큰 규모가 되지요. 30. 외벽 작업, 옥상 난간 보강 작업.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가주님과 견적을 진행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추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전에 가주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돈 밝힌다, 공사비를 부풀린다 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견적 진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공사비가 추가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민원이나 사고 등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고객님께서 구조를 변경하시는 경우인데 견적 시에는 감이 잘 오시지 않은데 막상 벽이 생기고 이런저런 구조가 잡혀가다 보면 그제야 아쉬워하시게 됩니다. 조금 더 넓으면 좋을 텐데 창문의 위치를 바꿨으면 좋을 텐데 등등 그나마 초기에 이런 아쉬움을 말씀하시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수정할 수 있는데 벽이 다 들어서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큰 비용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견적 진행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수정하는 일을 안 만드는 것이 최선이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좋을 텐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꼭 해야 하는 부분인데 미처 견적에 놓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견적 진행 시 통상 여러 업체를 통해 견적을 진행하시는 상황이기에 필요에 따라 부분 철거해가며 일일이 문제점을 확인하면서 견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라 공사 중 복병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드러난답니다. 이럴 경우 공사 금액이 추가되는 상황이기에 고객님도 난처하시고 시공하는 업체 입장도 난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견적을 진행할 때 현장 상황을 충분히 점검해서 추가 견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지만 건물을 여기저기 파손하며 속속들이 파악한 다음 견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답니다. 이 집에서도 예외 없이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바로 화장실 위 옥상 난간 부분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크랙들이 있기는 있었으나 난간이 블럭으로 된 것인 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콘크리트는 표면에 크랙이 있어도 내부에 철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이상 무너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블럭인 경우는 문제가 다릅니다. 오랜 기간 비에 노출되고 여기저기 크랙이 발생한 경우라면 구조적인 결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답니다. 심하면 발로 밀면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득이 보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난간 벽면에 9mm의 CR15드 2장을 덧붙여서 보강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각 코너마다 스테인리스 꺽쇠를 이용해서 서로 맞물리게 작업했습니다. 이 작업 시 가장 크게 주의하는 부분은 방수입니다. 난간은 건물 상부에 해당하므로 누수가 생기면 건물 골조를 타고 흐르며 여기저기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CR15드 시공과 방수 작업은 앞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 빗물바지 작업. 빗물바지 시공의 제일 큰 난제는
지붕 테두리가 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 시 밑에서 높낮이를 체크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물받이 거리쇠로 높낮이를 맞추고 물이 빠지는 모인통 위치를 건물 디자인에 위배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건물 옆면과 뒷면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홍통이 똑같은 모습을 하도록 꺾이는 부분을 동일하게 맞추며 작업했습니다. 선홍통이 위치할 자리에 벽면에 맞춰 꺾이는 치수를 미리 재고 바닥에서 선홍통을 한꺼번에 제작하는 방식으로 했지요. 그리고 꺾이는 부분 마다마다 우레탄 실리콘으로 처리해서 녹쓰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선홍통 엘보를 붙여서 건물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 빗물바지를 시공하는 연결 부분 마다마다에 우레탄 실리콘으로 처리해서 누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32. 대문 작업. 기존 대문의 구조가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대문을 철거하고 보기에도 좋고 기능적으로도 튼튼한 대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러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눈에 띄는 디자인은 차별성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군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시공되는 디자인이라면 눈에 띄기가 어렵습니다. 차별화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주위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별화는 희소성이란 말과 동의어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이 부분을 항상 고민하는 직업인지라 이 대문이 디자인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름은 주변에서 보기 힘든 대문 디자인을 했답니다. 그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경계 측량한 것을 토대로 대문 위치를 잡고 철근을 배근합니다. 22mm의 굵은 철근을 바닥에 구멍을 뚫고 끼워 넣습니다. 이때 에폭시 레진 앵커를 충진해서 철근이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인터폰과 대문 개폐기가 연결되는 통실 라인 기둥 좌우에 설치하는 벽등 라인을 위치시킵니다. 이제 형틀을 짜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됩니다. 이때 인방 아랫부분 먼저 타설하고 3일 뒤 형틀을 제거한 다음 인방을 기둥 위에 올리고 다시 형틀을 짜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문과 담장의 연결 부분에 철근을 넣어서 보다 튼튼한 구조가 되도록 했습니다. 대문을 작업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현관 카메라 초인종입니다. 노출시켜서 달게 되면 누수 등으로 인한 고장을 피할 수 없고 방수가 되는 컨트롤 박스를 붙이고 그 안에 설치하게 되면 박스가 보기 싫고 그래서 결론이 기둥면에 매립 선반 형태로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돌 시공하시는 사장님께서 이러한 요구 조건 하나하나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돌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돌 시공이 끝난 다음 조명과 현관 카메라 초인종을 설치하고 대문을 달았습니다. 현관문이나 대문 설치 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열리는 방향입니다. 육지에서는 동선을 우선해서 고려하시겠지만 제주도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제주도가 바람 많고 여자 많고 돌 많다고 혜은이님께서 노래하셨지요. 그 노래처럼 제주도의 바람은 장난이 아닙니다. 바람 영향을 많이 받는 쪽으로 대문이 열리게 되면 바람이 센 경우는 대문이 기둥에 부딪혀서 단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열리는 문 방향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문을 열면 문이 기둥 모서리에 닿게 됩니다. 조심해서 필요한 만큼만 문을 열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생활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럴 때 기둥 모서리에 문이 부딪혀서 상처가 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고무 패킹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맞는 기성 제품이 없기 때문에 여러 자재상을 들러서 여러 종류의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고무 바킹이지만 새집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를 준비해서 고객님께 보여드리고 이견을 조율한 다음 합당한 제품으로 설치했습니다. 33. 담장 작업. 이 건물이 삼거리 코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 시 부주의로 담장을 들이박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담장에 부딪히는 일이 생겨도 담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바입니다. 그래서 대문처럼 담장이 세워질 바닥에 일정 간격으로 22mm의 굵은 철근을 심고 가로근을 대고
와이어 메쉬를 결속한 다음 형틀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담장 하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대략 30cm 높이인데 코너 쪽은 70cm 정도가 되게 높였습니다. 콘크리트 위로 나온 철근에 다시 철근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담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두 단에 한 줄씩 와이어 메쉬를 넣어서 시공했습니다. 그렇게 시공을 해도 블럭인지라 크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4m 간격으로 크랙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장 중간중간에 기둥 모양으로 미장을 하고 담장 상부에도 적정 폭의 턱 미장을 해서 외관상의 안정감을 높였습니다. 예전부터 큰 비가 오면 항상 물이 차는 마당 때문에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큰 비가 올 때 혹여나 배수가 잘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설치한 배수 시설과는 별도로 담장에도 하부에 구멍을 내서 물 빠짐이 원활하도록 했습니다. 그 구멍에 두꺼운 스텐으로 된 타공판을 붙이고 그 위에 촘촘한 메쉬를 붙였습니다. 혹시나 큰 곤충이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하셨기에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기름을 채우기 위해 대문으로 기름을 넣게 되면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보일러실 앞쪽에 쪽문을 설치하길 원하셨는데 비를 맞아도 상관없는 PVC문으로 설치했습니다. 담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옆집 코너 부분 하부를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골목이기에 차량 진입 시 기존 시멘트 턱이 낮아서 차바퀴가 턱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턱을 높이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